당신의 삶에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풍요로운 도서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부자를 만들어드리는 시간 계속됩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존 소퍼릭의 부자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되는지 묻는 아들에게 들려주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각자 삶이라는 정원에서 살아간다. 그 정원이 무엇으로 가득해질지는 뿌린 씨앗과 들인 정성에 따라 달라진다. 삶이라는 정원에서 불을 일궈온 아빠가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들을 써내려간 책이다. 큰 불을 이룬 정원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 같은 우화와 부자 아빠의 실제 경험을 담은 회고록이 어우러진 독특한 형식의 이야기로 20대 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되는지 알려주고자 하는 아빠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부 자체보다는 부의 철학을 물려주는 책으로 무엇이 진짜 부인지, 왜 부를 추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되는지 쉽고 명쾌하며 진솔한 언어로 들려준다. 특별한 재능, 지성, 전문 기술, 뛰어난 학력이 없는 평범한 아버지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의 결실이 바로 이 책에 있다. 라고 표지에 적혀져 있습니다. 책 표지에는 커다란 문이 그려져 있거든요.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무슨 내용인지 보니까 이 문을 열면 웃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문을 여는 순간 눈물이 났다. 기쁨에. 2020년 7월 20일 날 읽었다고 되어 있네요.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그때의 감동 다시 한번 꺼내볼까요? 효과 활동. 효과 활동이란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행위이다. 산토스가 계속 만남을 청해왔다. 이틀 후 정원사는 그를 만났다. 산토스가 두 번째 기회를 바라는 것은 당연했다. 즉, 자기 시간을 들여 이웃 농장을 보수하려는 것이다. 그는 농장 관리인 자리에서 물러나 그 임무에 자신의 전부를 바치겠노라고 말했다. 뭐든 하겠습니다.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일하겠습니다. 잠도 줄이고요. 기회를 주신다면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정원사는 산투스의 말을 참을성 있게 들었다. 그는 지칠 때까지 할 말을 죄다 쏟아냈다. 그러고 나서 오랫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이윽고 정원사가 목을 가다듬고 말했다. 이웃 농장을 재건하는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하려고? 제 가족이 저와 함께 일할 겁니다. 친구들과 친지들이 기꺼이 생활비를 빌려줄 겁니다. 여기 일꾼들에게 도움은 청하지 않을 겁니다. 작년에 제가 어리석게 날려버린 그 기회만 주시면 됩니다. 산투스는 간절한 어조로 말했다. 정원사가 미소를 지었다. 지금 나는 복잡한 심정이네.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에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겠지. 자네의 성실함은 의심하지 않네. 다만 이따금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걸로 안 될 때가 있어. 내가 없는 동안 자네는 이 농장과 포도밭, 양조장에 최선을 다했는가? 정원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1분 1초도 쉬지 않았죠.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바쁘게 일했습니다. 다른 일꾼들이 놀게 놔두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올해는 계속 수익이 떨어지고 있어. 산투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제가 노력이 부족했나 봅니다. 세상은 판사와 같고 결과는 언제나 판결이 나지. 나는 2가지 조건을 걸고 그 농장을 자네에게 선물하고자 했네. 한 가지는 내가 없는 동안에도 농장의 수익을 계속 유지할 것. 다른 한 가지는 자네가 여가 시간을 기꺼이 바칠 것. 이 2가지 기준에서 자네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 정원사가 얼굴을 찌푸렸다. 산토스의 입이 벌어졌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정원사는 산토스의 상황을 생각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결과에 집중하면 언제나 자신의 영향력을 늘릴 수 있지. 그게 우리에겐 희망이 될 거야.
최선을 다했음에도 올해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다면 하는 일을 바꾸어서 다음 계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두 번째 기회를 주시겠단 말씀입니까? 산투스가 물었다. 조언자들의 조언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나서 답을 주지. 만남은 끝났고 정원사는 작은 사무실에 홀로 1시간가량 앉아 있었다. 그는 충실한 관리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지만 새로 알게 된 사실들로 인해 이제는 의구심이 들었다. 산투스는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다. 자신이 베푼 인정이 그에게 경제적 재앙을 불러온다면 어쩌나? 능력 밖의 일을 주는 게 과연 현명한 것인가? 효과 활동은 목적을 달성하거나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이다. 수확한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것과는 다른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고 목사 필 프링글은 말했다. 계속 바쁘게 일하는데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행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효과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의 말이다. 제대로 된 일을 한다는 것은 목표한 결과에 다다를 수 있는 효율적인 일을 한다는 뜻이다.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주식시장이 붕괴됐을 때 나 역시 평생 모은 돈을 잃었고 부를 쌓으려던 희망마저 사라졌다. 돈을 잃고 가난해지자 수년간 다시 돈을 벌기 위해 일해야 했다. 돈이 사라져버리면 누구나 그동안의 노력이 쓸모 없어졌다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 돈을 잃기 전에 나는 부유한 삶을 강력히 원했다. 위기 상황에서 고통을 겪고 나자 부 외의 다른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다. 취약한 기반 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돈 걱정을 하며 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그때 나는 척추 교정사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다. 수입은 평범한 수준으로 배관공과 비슷했다. 주식시장이 붕괴한 후 3년 동안 내 수입은 2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매월 평범한 척추 교정사가 버는 액수보다 훨씬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병원을 광고하거나 조금이라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건 아니었다. 그럼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나는 행동을 바꾸었다. 술과 유흥을 끊었고 혼자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매일 운동을 했다. 엄격하게 식단을 관리했고 돈과 관련된 특별한 목표를 종이에 쓰고 그림으로 그렸으며 칠판에 목표를 붙여두었다.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환자들이 예약하는 광경을 생생하게 이미지화했다. 내뱉는 말은 꼭 지켰다. 운전하는 동안 오디오북으로 자기계발서를 들었고 하루의 계획을 세웠고 일하는 시간을 늘렸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내 몸과 마음을 재충전했다. 사람들은 오직 내 병원이 미친 듯이 바쁘다는 것만 보았다. 담당 회계사는 갑자기 돈이 넘쳐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병원 직원은 계속해서 물었다. 무슨 일이죠? 갑자기 왜 이렇게 바빠진 거죠? 내 삶이라는 정원은 번창했고 나는 그것이 작은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결과임을 깨달았다. 새로운 시각과 결심이 에너지를 모아 신비로운 결과를 낸다는 사실을 느꼈다. 확실한 건 이때의 성공이 내가 더 많이 혹은 더 열심히 일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많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애쓰며 정원을 가꾸지 않았다. 길고 긴 할 일 목록 같은 것도 만들지 않았다. 다만 돈벌이가 되는 행동들로 범위를 좁혔다. 단순성을 추구했다. 더 작은 것에 집중했다. 이 예를 따르고 싶다면 명확하게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효과 활동들이 무엇인지 성실하게 찾아 나가라. 찾고 나면 큰 결과를 내는 그 작은 행위를 하는 데 시간을 써라.
효과 활동들의 시간을 쏟으면서 내 수입은 2배가 되었다. 어떤 활동들은 정신에 관련된 것인데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조차 밝히지 않았다. 나는 매일 홀로 앉아 소망들을 머릿속에 그리는데 완전히 집중했고 꿈이 달성된 삶을 상상했다. 이 시기 동안 나는 온전히 내 삶을 장악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고 정신적으로도 깨달음을 얻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이것이 나를 새로운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다. 성공 가도에 브레이크를 건 일 하나는 내가 감당하기 벅찬 일이었다. 주식시장 붕괴 정도는 그저 딸꾹질에 불과했다. 존 소퍼릭의 부자의 언어였습니다. 주식시장 붕괴 정도는 그저 딸꾹질에 불과할 정도로 감당하기 벅찬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효과 시간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풍요로운 도서관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